혹시 지금 내시는 전기요금이 앞으로는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는지요? 내가 내는 요금과 내 친척이 내는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보다 요금을 덜 내게 되어 한숨 돌리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내게 되어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 앞으로 우리 모두의 살림에 큰 영향을 미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해 아주 쉽고 깊이 있게, 그리고 속 시원하게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런 제도를 시작하려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 집 전기요금은 과연 얼마나 오르거나 내리는 것인지, 그동안 떠돌던 소문들의 진실은 무엇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혹시 예전에 기름값 때문에 동네 주유소마다 가격이 달라서 일부러 몇백 원이라도 싼 곳을 찾아가던 기억 다들 있으시지요? 그때는 참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똑같은 나라에서 똑같은 기름을 쓰는데 왜 이렇게 동네마다 가격이 다른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주유소마다 기름값이 다른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오히려 전국 모든 주유소의 기름값이 똑같다고 하면 더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똑같은 전기요금을 내왔습니다. 서울에 살아도, 저기 땅끝마을 해남에 살아도, 심지어 석탄 발전소가 바로 옆에 있는 충남 당진에 살아도 우리는 모두 똑같은 기준에 따라 계산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왔습니다. 이것을 전국 단일 요금제라고 부릅니다. 마치 전국 어디서 택배를 보내든 기본 요금이 똑같은 것처럼 전기도 그렇게 사용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 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바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라는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전기요금을 좀 깎아주고, 발전소는 없이 전기만 많이 쓰는 지역은 요금을 좀 더 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골 밭에서 갓 캔 싱싱한 배추는 산지라서 가격이 저렴하지만 그 배추를 서울까지 싣고 오는 운송비가 더해지면 서울의 마트에서는 더 비싸게 팔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운송비를 전 국민이 똑같이 나눠서 부담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전기를 멀리서 끌어다 쓰는 지역이 그 운송비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갑자기 불어온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현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기는 저 멀리 영광에서 만드는데 왜 영광과 서울의 전기요금이 똑같아야 합니까?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방에서 전기를 만들면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전기요금을 더 저렴하게 해주고, 멀리 서울처럼 전기를 많이 소비만 하는 지역은 송전 비용까지 포함해서 요금을 더 내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재계에서도 나왔습니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역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기름값도 예전에는 전국이 같았지만 지금은 지역마다 다른 것처럼 전기도 결국 그런 흐름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발전소와 멀리 떨어진 수도권 같은 지역은 전기 가격이 더 비싸지는 것이 맞고, 발전소와 가까운 지방은 더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공급받아야 산업구조도 건강하게 재편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십 년간 유지해오던 이 단일 요금제를 이제 와서 바꾸려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수도권 집중이라는 대한민국 전체의 오랜 숙제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로 불공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은 평생을 발전소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거대한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를 보고 거대한 송전탑이 아름다운 산의 경치를 가로막는 것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혹시 모를 환경적인 피해나 건강에 대한 걱정도 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서울에서 편하게 전기만 쓰는 사람과 똑같은 요금을 내야 한다니 이건 너무 억울한 일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 자식들 공부시키기 위해,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이 좁은 수도권에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만 모였습니까? 좋은 직장, 큰 회사, 돈이 되는 산업까지 모두 수도권에 빽빽하게 들어찼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려면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이 전기를 스스로 만들어낼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2023년 통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통계에서 전력 자급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내가 필요한 전기를 스스로 얼마나 만들어 쓰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100%가 넘으면 다른 지역에 전기를 나눠줄 만큼 여유가 있다는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다른 지역에서 전기를 빌려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는 지역들의 성적표는 어떨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심장이라는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고작 10%에 불과합니다. 필요한 전기가 100이라고 하면 그중 단 10만큼만 서울 안에서 만들고 나머지 90은 모두 다른 지역에서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구는 13%, 광주는 9%, 그리고 우리나라 과학의 중심지라는 대전은 고작 3%입니다. 충청북도 역시 11%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모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시의 불을 밝힐 수 없는 전기를 다른 지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곳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전기는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고향일 수 있는 그 지역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의 큰 발전소들, 특히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는 그 특성상 바닷가에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서해안과 동해안에 집중적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청남도의 전력 자급률은 무려 214%입니다. 자기 지역에서 쓰고도 남는 전기가 훨씬 더 많다는 뜻입니다. 경상북도는 216%에 달하고 강원도는 213%, 전라남도는 198%, 부산은 174%입니다. 이 지역들이 바로 대한민국 전체에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의 고향인 셈입니다. 이 지역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거대한 고압, 송전선을 타고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서울과 수도권으로 공급됩니다. 정부의 생각은 바로 이 새로운 제도를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보상의 의미입니다. 발전소 주변에 살면서 불편을 감수해온 지역 주민들에게는 전기요금을 깎아줌으로써 그 희생에 대한 작은 보상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가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수도권의 전기요금이 비싸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를 물처럼 쓰는 거대한 공장이나 기업들은 이제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특히 요즘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는 반도체 공장,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같은 곳들은 그야말로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비싼 수도권에 계속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면 전기요금이 훨씬 저렴한 지방으로 공장을 옮길까요? 정부는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스스로 싼 전기를 찾아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지방으로 가면 그곳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이 모이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이득을 보고 어떤 지역이 손해를 보게 될까요? 다시 한번 전력 자급률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기를 다른 곳에서 많이 가져와야 하는 지역, 즉 앞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큰 지역들은 서울 10%,
대구 13%, 광주 9%, 대전 3%, 충북 11% 등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역시 자금률이 62%로 100%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 지역에 자녀를 둔 어르신들께서는 아무래도 걱정이 앞서실 겁니다. 반대로 전기를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 나눠주는, 즉 앞으로 전기요금이 내려갈 가능성이 큰 지역들은 어디일까요? 충남 214%, 경북 216%, 강원 213%, 전남 198%, 부산 174%, 인천 186% 등입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이상하고 복잡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눈치가 빠르신 어르신들은 벌써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방금 제가 전기요금이 내려갈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인천을 언급했습니다. 인천의 전력 자급률은 무려 186%로 전기를 남아돌게 생산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도시입니다. 그럼 당연히 전기요금 할인을 받아야 마땅하겠지요? 하지만 정부가 처음 내놓은 기본안에 따르면 인천은 오히려 전기요금이 오르는 수도권 권역에 묶여버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을 크게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비수도권, 그리고 제주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방안대로 시행된다면 인천은 전기를 만들어 다른 지역에 공급해주는 고마운 역할을 하면서도 단지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수도권 지역과 똑같이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아주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전기는 전기대로 만들어서 바치고 돈은 돈대로 더 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셈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나 광주, 대전 같은 지역들은 전력 자급률이 10%도 채 되지 않는 전기를 가장 많이 빌려 쓰는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들은 수도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기는 거의 만들지 않으면서 요금은 깎아주게 되니 이것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지역별로 상황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방식은 많은 문제점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와 실제 전기가 흐르는 전력 계통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전력 자급률을 더 세밀하게 반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권역을 나누고 요금 차이를 둘 것인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억울한 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의 좋은 취지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어르신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에 답해드릴 시간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 집 전기요금 얼마나 오르는 겁니까? 혹시 서울 사는 우리 아들 집 전기요금이 3배나 오른다는 흉흉한 소문이 있던데 그거 정말 사실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전력량 1kW CKWH당 약 10원에서 20원 정도의 요금 차이가 생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일반 가정용 전기요금은 1kWh당 평균적으로 약 153원이었습니다. 만약 요금이 오르는 지역이라면 여기에 10원이나 20원이 더해져 163원이나 173원이 되는 것이고 요금이 내리는 지역이라면 반대로 143원이나 133원이 되는 것입니다.
10%로 따져보면 대략 10% 안팎으로 요금이 오르거나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물론 한 달 전기요금이 몇천 원, 몇만 원이라도 오르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간에 떠도는 것처럼 요금이 2배, 3배로 뛰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 제도의 진짜 영향은 우리 같은 일반 가정보다는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 대기업들에게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한 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은 업종에 따라 연간 무려 5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1년에 5천억 원이라니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특히 전자통신 업종은 그 부담이 6천억 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처럼 거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들은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막대한 양의 전기를 사용합니다. 이 기업들에게 전기요금 10% 인상은 생존을 위협하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전기요금이 저렴한 지방으로 이전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업들이 단지 전기요금이 조금 싸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지방으로 이사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통은 편리한지, 자녀들 교육 환경은 어떤지, 아플 때 갈 만한 좋은 병원은 있는지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전기요금은 기업들에게 지방 이전을 고민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혹시 우리나라만 유별나게 시행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우리보다 훨씬 이른 2011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스웨덴은 지리적으로 북쪽에는 수력과 풍력 발전소가 많아 전기가 풍부하고 남쪽에는 인구와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전기를 많이 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북부와 남부의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했습니다. 그 결과 전기요금이 저렴한 북부 지역에는 새로운 산업시설들이 많이 들어섰고 남부 지역은 전기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면서 국가 전체의 전력 수급 불균형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국토를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화력, 원자력 등 발전 방식에 따라 생산 원가가 다른데 이러한 차이를 요금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호주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비하면 우리가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이 제도를 도입할 적기일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전력시장 규모가 아직은 다른 선진국들처럼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큰 틀을 잘 마련해 두면 혼란을 줄이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더 커지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기 전에 지금 바로잡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 구조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 전력 시스템의 불균형을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오늘 참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전기요금은 전국 어디서나 똑같지 않고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가 많은 지역, 예를 들어 충남, 경북, 전남 같은 곳은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저렴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발전소는 거의 없이 전기 소비만 많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요금이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그 폭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10% 안팎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배가 오른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넷째,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국가 전체가 골고루 발전하도록 하고 그동안 희생을 감수해온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다만 인천처럼 전기를 많이 만들면서도 수도권에 속해 불이익을 받거나 대전처럼 전기를 거의 만들지 않으면서도 혜택을 보는 불합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앞으로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혜로운 기준을 만드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전기요금이라는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문제가 알고 보면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와 균형 발전을 위한 아주 중요한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집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서 이 전기가 어디서부터 우리 집까지 오게 되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이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내가 사는 지역의 요금이 오른다고 하니 걱정이 앞서시는지 아니면 국가 전체를 위한 좋은 변화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어르신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자유인 노후를 검색하거나 자유인 채널의 다양한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